비트코인 반등과 함께하는 금요일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열심히 기지개를 켜보면서 44,000달러대 옆구리를 찔러주고 있는 중,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더리움은 227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ETF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폭스 비즈니스가 내보낸 또 다른 찌라시, 이거를 공유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비뒀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에 의하면은 SEC가 이번 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며 ETF 신청사들 같은 경우도 ETF 승인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한 가운데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발키리 등등 같은 경우는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현물 ETF가 승인이 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결판이 나게 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해서는 ETF 스토어 CEO 같은 경우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JP모건이 블랙락에 이어서 그레이스케일 현물 비트코인 ETF도 ETF 판매 중개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JP모건 돈에 환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재미난 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즉 본인이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과도한 예측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물 ETF 및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혹은 근미래에 이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인 일드앱의 최고 투자 책임자, 현물 ETF 이번 달에 승인되게 될 것이며 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ETF를 승인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고, 매트릭스 포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 전망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된다. 다음으로 메사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6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는 2024년으로 표기를 해놨지만은 올해 안에 60만 달러는 확실히 오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편 바네크 같은 경우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27만 5천 달러까지 상승 가지야. ETC 그룹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가지야. 비트와이즈는 8만 달러 가지야를 외쳤으며,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올해 신고점 6만 7천 달러 선을 비트코인이 뚫어줄 것이며 내년에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어버렸고 세계 각국 선거에서 돈을 풀어제끼는 통화 부양책 공약들이 쏟아지는 것은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마디 했는데요. 본인들은 이더리움을 다음 현물 ETF 후보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외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비트와이즈가 최근 437명의 금융 어드바이저들을 대상으로 ETF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 중에 39%만이, 즉 10명 중에 4명만이 올해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확신을 하지 못했었거나 즉 승인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는 이를 두고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석가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그만큼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지 않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현물 ETF 외에 새로운 상품이 또 출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 시티그룹 임원들이 설립한 금융 스타트업 RDC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규제당국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 기반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비트코인 예탁증서라고 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이들에게 한정돼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RDC 측에서는 밝히기를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격 증권으로 전환하고 직접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분석가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된다면 해당 상품은 굳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현물 ETF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승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승인이 된다라고 쳤을 때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겁나게 두근두근. 이어서 인투더블록에 의하면은 현재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고 여전히 축적만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존버를 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떨어진다 할지라도 ETF 승인되면은 몇 년 안에 독도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데 이제 와서 팔 이유가 없겠죠. 저도 장투 물량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어제 있었던 어마어마한 청산 후에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 수치,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수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었다라는 것이겠죠.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청산이 나온 후에는 비트코인은 바로 특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범위 내에서 와리가리를 치는 경향이 있다더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당분간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꼬리를 말고 올라오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안으로 쏙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저항 부분을 테스트하는 상황.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와가지고 와리가리를 치게 될 것인가. 분석가 킹핀 크립토와 로만 같은 경우는 같은 의견을 비슷한 의견을 공유를 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반등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반등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꼬리 부분을 매꾸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재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로만 분석가.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아픈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지.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알스트레이트 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X 같은 경우 조만간에 전고를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의 강력한 기대감. 현재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는 STX. 그 다음으로 오션 프로토콜인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오션 프로토콜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는 체인링크 매니아답게 체인링크가 다시 한번 하락했었다가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음에는 18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블런치 분석가. 이번 하락에 이어서 솔라나가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45달러까지 솔라나 간드아! 라고 외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스시인데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스시의 온체인 활동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DO. LDO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뚫고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LDO도 주목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의 분석. 다음으로는 스바이노. 최근에 달릴라다가 실패하고만 스바이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활동이 급증을 해버렸다. 보통 이 고래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과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700% 이상 급증한 고래 활동에 힘입어가지고 시바이노 이번에야말로 한번 개같이 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의 매틱 분석인데요. 매틱이 앞으로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삼각 수렴을 들었습니다. 3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삼각 수렴이 이쁘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상방향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 11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자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최선 횡보만 해준다라면 알트코인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말 동안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광주 뜻 가지야 광고 봐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오늘도 드리면서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